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문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법안 중에서 가족이민 관련한 거와 그다음에 V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V비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이거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오케이. V비자는 가족 초청 신청자 또는 새로 신설되는 아까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245B 조항에 의거해서 예비 영주권자 신분이 되는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나 자녀에게 V비자 신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이민 비자 신분을 부여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2000년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 거고, 이번에는 특히 그 예비 영주권자뿐 아니라 가족 이민을 초청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도 V비자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에서 그 신분 유지 그 외에 뭐 학생 비자라든지 이런 신분을 유지할 필요 없이 V 신분을 가지고 영주권 받을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 비자의 그 해당자가 그 받으시는 혜택을 보면요. 먼저 그 EAD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V 비자 신분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신청한 가족 초청 그 청원서가 기각이 되거나 또는 가족 초청 청원서가 승인이 되고 내가 미국에서 신분 조정 뭐 I-485 신청한다고 그러죠.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기각되고 나서 30일 후면 만료가 되는 거고요. V 이민 비자는 이렇게 그 합법 체류를 하면서 그 EAD를 받아서 취업도 가능하지만 정부 보조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퍼블릭 차지라든지 여러 이런 규정들이 나와서 많은 그런 혼란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퍼블릭 베네핏은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V비자 말씀드렸고요. 이번 법안에는 가족이민 그 쿼타에 대한 쿼타 증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우선 1992년부터 2020년까지 미사용된 쿼타를 할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쿼타들을 새로 할당을 하면서 지금 쿼타가 모자라서 가족이민이 굉장히 많은 적체가 있는데 이 적체가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계 가족 이민자 수를 전체 이민 쿼타에 포함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 이민 연관 쿼타가 22만 지금 6천 개인데 그게 48만 개로 늘어나고요. 여기 잠깐 타이포가 있는데 22만 6천 개입니다. 그리고 48만 개로 거의 지금 2배 이상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취업이민 비자 연관 쿼터도 이따가 주디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14만 개에서 17만 개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회계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F2A라는 가족 이민의 범주가 있어요. 그거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를 일컫는데요. 이 F2A의 이 캐러거리를 직계 가족 범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직계 가족은 사실 지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님이 직계 가족인데 직계 가족 범주로 되면은 좋은 게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직계가족 범주로 변경함으로써 이 해당 사람들이 미국에서 혹시 그 불법 체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직계 가족의 그할 쿼타 해당되는 쿼타를 전체 쿼타에서 배분해서 빼버림으로써 F2A가 차지하고 있던 그 쿼타를 다 빼버리면 나머지를 다른 그 가족 이민으로 할당을 해갖고
그 외 가족 이민들, 즉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또 F2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F3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는 시민권자의 영재 자매인데 여기 나와 있는 퍼센티지처럼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훨씬 그 많은 분들이 쿼타 할당을 받아서 영주권, 그러니까 가족 이민 영주권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다음은 이거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에요. 뭐냐면 국가별 가족 이민 쿼타가 있어요. 취업 이민도 있지만 가족 이민도 현재 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한 국가가 가족 이민 전체 쿼타에서 7%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온 멕시코 사람들은 가족 이민을 신청을 하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나 가족 이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쿼타 상한선을 두지를 않으면 멕시코 사람들이 뭐 50%, 60%의 쿼타를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로 이거를 묶어놨는데 이거를 20%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가족 이민을 많이 하는 나라를 제외한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사실 그만큼 더 쿼타가 절 오니까 가족 이민을 신청할 때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쿼타 배정에 있어서 많은 쿼타들이 다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서로 상쇄돼가지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쿼타 상향 조정 20%로 늘어난다는 점 그런 안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 법안은 특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미망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안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 그리고 또 영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는 초청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 사망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나이가 21세 되기 전까지만 가족이민 초청서가 접수되면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아니면은 뭐 부모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하려는 자녀가 갑자기 사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구제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런 경우는 초청자가 사망한 시점에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면 재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직계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초청자 사망 후 2년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신청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재혼하기 전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직계가족을 포함해서 이제 가족이민 신청자 또는 가족 이민뿐 아니라 취업 이민 신청자 또는 뭐 난민 신청의 동반 가족이 다 같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신청자가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해외에서. 그리고 초청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사실 현재는 이런 조항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돼요. 245L 조항이라고 해서 초청자나 주 신청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것을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까지 확대한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케이스를 재오픈할 수 있게 해서 해외에 있는 가족이 들어올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국토안보부 재량으로 미국 입국을 허용해서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해서 신분 조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구제 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미망인 가족에 대한 구제안을 보면요. 지금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이 아닌 3년 후에 이제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2년 9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냥 다시 5년이 있어야 시민권 자격이 생기는데 그것을 배우자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 안 했을 때처럼 같이 산 걸로 간주를 해서 3년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겠다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할 때 그 재정보증 신청서라고 I-864라는 그런 양식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증인이 사망을 하면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런데 보증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일단 그 살아 생전에 사인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계속 유효하고요. 그리고 초청인 사망 당시 이제 미망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영주권을 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청원서가 유효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던 가족들도 계속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 부조라고 해서 그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물론 지금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망인들은 이런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예 그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한 구제법도 있는데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정폭력범이 돼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민 신분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거죠. 해당 이 범죄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정폭력의 그 희생자인 그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는 남편이 또는 뭐 아내가 대부분 남편이죠. 여자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니까 그 영주권 신분을 잃었어요. 그러면 나는 영주권자의 뭐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주권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없애고 독립적으로 가족 이민 신청을 예 가능하게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 철폐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180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고요. 딱 엔추리 말을 예,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입국 금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철폐시키고 그 이민국에 별도 승인이 있으면 설사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재입국을 가능할 수 있게 뭐 그런 웨이버를 예, 줄 수 있는 게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는 뭐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뭐 투표를 등록을 했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허위로 말을 하면 사실 그 영주권 또는 시민권도 기각되고 입국이나 추방 사유도 해당하고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긴 하는데 21세가 되기 전에 그런 그 허위 주장을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뭐 입국이나 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자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예, 이런 예, 법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약혼 비자의 자녀 신분 보호법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요. 자녀 그 신분 보호법은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다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K1이 이제 약혼 비자인데 약혼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혼 비자 신청자에.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약혼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만약에 21세가 넘어버리면 그 아이는 약혼 비자 신청자의 자녀로 동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녀의 나이를 어떻게 묻냐면 최초의 약혼 비자 청원서 I-129F라는 청원서가 있는데 그것을 접수했을 때 21세만 안 넘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 당시에 21세가 넘어도 괜찮게 그러니까 K1 비자 신청서 접수 시점을 자녀의 나이로 아예 그냥 프로즌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성인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같이 부모랑 같이 신청할 수 있게 예, 그렇게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라이데이시라고 우선일자를 승계한다는 건데요. 우선일자라는 거는 우리가 가족 초청이나 또는 취업이민이 지금은 문호가 열려 있는데 취업이민이 문호가 적체가 되고 또는 가족 초청은 지금 한참 기다려야 대부분의 캐러고리에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 우선일자를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 청원서 중에 가장 관계없이 가장 빠른 날짜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신청한 게 있었으면 예전에 신청한 그 가장 빠른 그 우선 일자를 끌어와서 적용을 해서 새로 이민 영주권 받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부모와 동반 신청하다 에이즈 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부모님이 뭐 취업 이민을 하던 가족 이민을 하던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왜냐하면 가족 이민 적체가 굉장히 심하니까 기다리는 사이에 자녀가 21세가 넘어서 에이지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자녀를 다시 영주권자의 자녀로 신청해서 다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로 굉장히 많은 기간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신청했던 최초의 그런 뭐 취업이민이면 취업이민 아니면 가족이민이면 가족이민 청원서에 최초 우선 일자를 승계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빠른 패스트 트랙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이 안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 동반자라고, 이거는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을 일컫는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뭐 게이 메리지 같은, 그러니까 뭐 동성 결혼도 부부로 간주해서 얼마든지 영주권을 지금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반자로 함께 살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본국에서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없는 평생 동반자도 이민법상의 부부로, 그러니까 배우자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평생 동반자의 자녀가나 입양아도 이민법상의 자녀로 간주해서 영주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출생에 의한 국적인데, 이것도 약간 좀 생소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출생 자녀의 국적은 보통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부모님이 본인 부모님의 친자가 아니라 대리모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적 친자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다른 나라의 대리모를 통해서 낳고, 아니면 어떤 그런 시술을 해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낳다든지, 이렇게 출생을 한 자녀들은 유전적인 친자 여부 전혀 상관없이 출생 후에 1년 이내에 부모 자녀 관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고, 굉장히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어요. 케이스들에서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법안을 새로 내놓은 것 같은데, 뭐 한국인한테는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인공 수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서러게이트라고 해서 대리모를 해서 출생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이 많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족이민 관련 및 V비자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